K의료 관련 소식이 또 하나 있죠. 여기는 의료특별시, 오늘도 양채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젠 부동산을 읽는데도 의료가 빠지지 않네요. 맞아요. 여기는 바로 의료특별시입니다. 그나저나 두 분은 그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다 예. 보면 언제 이렇게 좀 심쿵하고 아이고 하고 아찔한 순간 느끼세요? 네, 의학 드라마 참 좋아하는데 예. 메스 메스. 하면서 수술 시작할 때 메스 그거. 주세요 그쵸. 하면은 저는 제가 수술 받는 것처럼 떨리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꼭 의학 드라마는 아니더라도 예,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못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뒷목 잡고 쓰러질 때 맞아요. 갖고 이제 어, 넘어질 그쵸. 때. 연기 그때 진짜 잘하시네요. 그거 좀 진짜 걱정되기도 연기를 해요. 잘하시는데. 아, 그런가요? 예. 맞아요. 그럴 때마다 병원에서 하는 또 단골 대사가 있습니다. 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라는 예, 말인데요. 그런데 만약 병원에 가지 않고 미리 내 몸의 상태를 잘 진단할 수 있다면, 그리고 수술방에 들어갔을 때도 사람이 주로 할 수 있는 실수를 기계가 대신해서 좀 커버해줄 수 있다면 과연 어떨까요? 오늘 나눠보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의료기기도 이제 점차 빠르게 그리고 아주 똑똑해지고 있는데요. 의료특별시 K-메디허브에서는 과연 어떤 기기들을 또 개발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비대면 시대, 이제 스마트는 필수가 됐죠. 그렇다면 의료 분야는 또 얼마나 스마트해졌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러 가시죠. 의료 분야에도 스마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K-메디허브에선 보다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웨어러블입니다. 네.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에 의료 기술을 추가했어요. 그 웨어러블의 의미가 뭔가요? 사람의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스마트워치가 대표적인 웨어러블 의료기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온계, 그리고 심전계, 맥박수계 같은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을 이용하면 진단에 도움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만 이상하면 또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혹은 뭐 기성품과 좀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에 있던 제품들이 보통 이제 단시간에 걸쳐서 사람의 생체 정보를 이제 측정하는 제품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들이 만든 제품들은 요양병원 같이 사람들이 장시간 투숙해야 되는 공간을 위주로 해서 그곳에서 이제 오랫동안 측정할 수 있도록 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0시간 이상 정도 측정할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전력 사용량이 많고 대부분 유선 장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발한 웨어러블은 IoT 기능도 갖추고 있는데요.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또 올해 초엔 KC 인증도 획득했죠. 또 다른 형태적으로 어떤 것들을 또 연구하고 있으실까요? 장년층에서 보통 이제 항상 돋보기를 착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생체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안경형 맥박수계 심전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신기해요. 이용해서 만성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경 쓰고 있으면 내 몸을 진단한다는 맞아요. 거네요. 자, 새로운 의료기기가 없나 센터 이곳저곳 기웃거려 봤는데요. 연구인지 이분 수면인지 모를 풍경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요. 진짜 잠든 거 아니세요? 언뜻 보기에는 그런 거 같이 눈만 감고 계셨다고 하던데 편안해 보이죠? 네. 확인할 수가 실례합니다.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무슨 연구실이라서 왔는데 한 분은 아주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고 평범하게 침대 하나 놓인 게 다예요. 네네. 여기가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인가요? 접촉식 센서를 이용을 해서 측정하는 호흡과 맥박을 카메라를 이용해서 무접촉으로 측정을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처럼 진짜 그냥 편안하게 누워만 있어도 이 모든 게 측정이 된다는 얘기네요? 고동이 불편하신 고령화 환자나 가족 돌보미를 대상으로 쓰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직접 체험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궁금한데 뭐 일단 그냥
빛이 오는 거니까 그쵸. 특별한 자극은 없겠네요. 그냥 쉬고 있으면 되거든요. 자, 오늘 쉬고 있어도 침대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현재 되는데요. 이 연구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스마트 병실과 스마트 수술실을 위한 제반 기술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시작품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경쟁력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 이렇게 사람한테 접촉이 없이 사람 매우 편하게 호흡과 맥박을 일상생활에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수술에 있어 핵심은 정교함입니다. 경험 많은 의사를 찾는 이유죠. 그래서 K-메디 허브에선 스마트 시스템을 접목한 수술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한 하나의 로봇이 수술실에 필요하다. 이런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사람 한 명이 이 도구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로봇이 의사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실제로 병원 현장에서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모든 수술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척추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도인데요. 얼마나 오차를 줄이느냐에 따라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로봇이 3D로 척추뼈를 읽고 또 정확한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장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화된 기술 그리고 기기 개발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자, 간호사, 의사를 대상으로 좀 더 스마트화된 요소 기술을 개발합니다. 5개 정도의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2-3개 이상의 연구 개발 제품, 그게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스마트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제품의 형태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는 또 분위기가 사뭇 다른 곳이었는데요. 기기를 개발하는 곳인데도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복장을 갖추고 에어 샤워를 마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에어가 좀 센 것 같아요. 철저하더라고요. 놀랐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복장을 갖추고 들어온 특별한 공간 같아요. 여기 뭐 하는데요? 네, 여기는 의료 신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래서 사람 몸에 이 의료 신소재를 의료 기기를 만들어서 이식하는 클린룸입니다. 보통 의료기기라고 하면 수술 장비 같은 걸 떠올리는데요. 몸에 이식하는 인공 피부나 뼈 같은 것도 다 의료기기입니다. 심장의 모습이잖아요. 인공 심장인가 봐요. 맞습니다. 이건 바이오 프린팅으로 만드는데 3D 프린터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뭔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어떤 과정인가요? 사람의 귀나 심장이나 피부 이러한 인공 조직과 장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진 이 의료기기는 사람 몸에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 조직이나 뼈 같은 건 내 몸에 꼭 맞는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체 조직에서 재료를 추출하면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신기해요. 뭐 줄기세포 같은 건가요? 원리로 보면 정확합니다. 이렇게 뽑아낸 세포로 신소재를 신체 만드는 겁니다. 이식했을 때 기존의 기술과 대비해서 안정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인체에서 추출한 그런 생체 재료, 의료 신소재를 쓰기 때문에 안전성만큼은 다른 어떤 의료기기보다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면역 거부 반응이라든지 뭐 바이러스 불활화라든지 이런 실험도 같이 하면서 안전성 부분을 계속 저희가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게 실제로 가능할지. 20-30년 정도 그 가까운 미래에는 사람에게 실제로 이식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의료기기는 어쩌면 스마트한 미래를 여는 열쇠가 아닐까요? K-메디 허브가 있는 한 가까운 미래엔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스마트 기기는 스타트 미래입니다. 네, 수술 도중에 만약에 그 의료기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생각만 해도 굉장히 아찔하죠. 바로 우리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안정성이 잘 입증이 된 유선 기기들을 수술 장비로 주로 활용을 해왔었는데요. 근데 수술 기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면 배터리 문제도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보면
저전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계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 기기들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신기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 척추 수술하는 장면을 봤는데 실제로 이런 기기가 개발이 성공하면은 로봇이 사람을 직접 수술을 하겠네요. 참 좀 신기하기도 네. 하죠. 그런데 실제로 벌써 로봇이 이제 수술실 안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실수가 잦은 부분을 기계의 힘을 빌려서 정교함으로 정확도를 좀 높이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술 시간이 단축이 되면 아무래도 신체에 또 무리가 덜 가기 때문에 예후가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인인 저희도 물론이고요. 함께 또 의료 업계에서도 같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네. 저는 좀 눈에 띄는 것이 사실 장기 이식 기다리다가 힘들어하시는 분들 맞아요. 많이 계신데 네. 이걸 이제 인공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인공 장기가 좀 등장을 하네요. 맞습니다. 네. 다양한 부위들이 다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시작품 전 단계에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왜 신약 하나 개발하는 데 있어서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봤을 때 이 기술이 개발되는데 앞으로 뭐 20, 30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코 아주 먼 미래거나 너무 긴 시간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꾸준하게 좀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좀 될 것 네. 같아요. 오늘도 의료 특별시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나봤습니다. 양채원 씨 소식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